평생 바느질로 손가락이 닳도록 일해서 겨우 노후 자금 마련했지요. 아들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며느리의 손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그 집 빚을 갚는데 그 여자의 사치에 쓰였던 겁니다. 어머니 돈이면 뭐 어때요?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뻔뻔한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노후, 내 인생 내가 직접 지키기로, 그리고 그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기로 말입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영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가까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비록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영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또 잠이 안 오네. 요즘 들어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영림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며 거실을 바라보니 벽에 걸린 남편 유영수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때 받은 보험금까지 다 모아서 민호 내외한테 맡겨뒀는데 과연 잘한 일일까요?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영림은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앞으로 혼자 살아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게 다가왔거든요. 남편 영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늘 영림아, 우리 노후 걱정은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말라곤 했죠. 그런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사망보험금이 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거기에 영림이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적금까지 합치니 1억 5천만 원이라는 제법 큰 돈이 됐습니다. 영림에게는 정말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아들 유민호는 그때 영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돈 관리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서 노인정에서 친구분들과 시간 보내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혼자서 은행 업무 보시기도 힘드실 거고요. 며느리 이서연도 옆에서 살갑게 거들었죠. 서연은 언제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영림을 대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서연을 처음 며느리로 맞았을 때 영림은 정말 기뻤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믿으세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돈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편히 사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민호 오빠한테도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영림은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통장도 인감도 모든 것을 말이죠. 서연이 직접 은행에 동행해서 복잡한 절차들을 다 처리해줬습니다. 그때 영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 굴려줘. 난 이제 편히 살고 싶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편히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이 스쳤거든요. 과연 아들 내외가 내 돈을 잘 관리해 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어왔고 가끔은 맛있는 반찬도 해다 줬습니다. 영림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영림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두 사람은 영림이 걱정된다며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작년에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것 같았지만 서연이 아주 살갑게 잘 챙겨주어서 이제는 좀 적응이 되었죠. 특히 서연이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영림의 입맛에 딱 맞게 간을 해서 밥을 먹을 때면 영림은 우리 서연이가 요리 솜씨가 정말 좋구나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까요? 응, 고맙다. 서연아, 네가 챙겨줘서 든든해. 내가 며느리 복이 많다. 어머니,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죠.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하지만 가끔씩 서연의 눈빛에서 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정하게 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말이죠. 영림은 그런 순간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영림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돈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다던데 괜찮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금리도 좋아져서 잘 굴리고 있어요. 정기예금도 넣고 적금도 새로 만들었어요. 유민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정말 믿고 맡겨주세요. 민호 오빠가 회계 일도 하고 있으니까 돈 관리는 정말 잘해요. 그 말을 듣고 영림은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분명 돈 관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영림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림은 평소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를 찾으러 간 것이었죠. 늘 다니던 은행이라 직원들도 영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얼마나 찾으실 거예요? 응, 50만 원만 찾을게요. 그런데 잠깐 통장 잔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림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니 혹시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해 주었는데 영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 돈이 왜 줄었지? 분명히 1억 5천만 원을 맡겼는데 통장 잔고는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다른 곳에 넣었다는 건가요? 영림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는 듯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영림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영림이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내 통장 잔고가 많이 줄어있던데 어떻게 된 거니? 유민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이율이 바뀌고
자동이체가 좀 늘어서 그래요. 적금도 새로 넣었고 보험료도 자동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괜한 걱정 마세요. 그래도 7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영림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걱정 말라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 계산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자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줄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서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전문가잖아요. 저희를 믿으시고 편히 계세요. 요즘 금융 상품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림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문가라고 하니 더 이상 추궁하기도 어려웠죠. 그날 밤 영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후 영림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이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김순자와 이말순이가 있었죠. 영림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말이야, 내 돈을 민호 내외한테 맡겨뒀는데 통장 잔고가 많이 줄어있더라고. 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 말순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림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돈 관리는 네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그렇긴 한데 아들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고 뭐고 네 돈은 네가 지켜야 해. 주위에서 자식들한테 맡겼다가 낭패 본 사람 많이 봤어. 친구들의 말이 영림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림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들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영림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서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영림은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도 들어왔어요. 빚 갚는 거 문제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셔서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요. 영림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빚, 시어머니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영림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영림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셔서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영림은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하는 서연의 모습에서 어제 밤의 차가운 목소리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러시구나. 오늘 제가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기운 나실 거예요. 서연의 다정한 말투와 환한 미소. 하지만 영림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영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정말 안전한 곳에 있는 걸까? 영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림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그 전화 통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영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유민호와 서연이 모두 직장에 나간 사이에 영림은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죠. 마음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영림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서연이 쓰지 않던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보였죠.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영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영림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여러 장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영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빠진 바로 그 금액들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5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 큰 돈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2년이 정말로 영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700만 원, 자동차 계약금 500만 원, 그리고 이정호이라는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이게 누구지? 영림은 계속 통장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명품 가방 구입 영수증, 고급 화장품 영수증, 심지어 해외여행 예약 확인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였구나. 영림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며느리의 사치품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림은 황급히 통장과 영수증들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서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림의 눈에는 이제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어.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서연은 비싼 백화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림은 그 봉투를 보면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 과일도 내 돈으로 산 거겠구나 싶었거든요. 고맙긴 한데 난 별로 안 먹고 싶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영림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영림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서연의 손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그럼 푹 쉬세요. 제가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서연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림은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영림에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서연이 하는 모든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고 유민호 역시 아내와 공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유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림은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내 돈을 빼먹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어. 영림은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직접 따지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연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유민호가 직장에 나간 오후 영림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은행에 간 김에 통장 정리를 해봤는데 돈이 많이 빠져 있더라. 어떻게 된 거니? 서연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민호 오빠가 더 좋은 금융 상품에 투자한 거예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옮긴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영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금융상품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당장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한테 줄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영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다정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내가 쓸 데가 없다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돈 관리 같은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서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꾸미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영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영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네가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 사고, 목걸이 사고, 차 할부금 내는 것도 다 내 돈으로 한 거구나. 서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네가 숨겨둔 통장 봤어. 내 돈으로 네 친정 빚까지 갚았더구나. 영림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저희 부모님이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민호 오빠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그게 내 돈을 훔쳐갈 이유가 되냐? 훔친 게 아니라 미리 당겨 쓴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돈인데 지금 필요한 때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서연의 뻔뻔함에 영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유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유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영림은 아들을 보자마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민호야, 네 아내가 내 돈을 빼돌려서 친정 빚 갚고 명품 사고 차 할부금까지 냈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유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연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서연이도 사정이 있겠죠. 저희가 어머니 돈 관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관리해주는 게 이런 거야? 내 동의도 없이 멋대로 빼서 쓰는 게. 어머니, 서연이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당장 큰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유민호까지 서연과 같은 말을 하자 영림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영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저희가 이 집 기둥이에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거구나. 돈만 있으면 되고 내 마음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영림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치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와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좋아. 이제 알았어. 너희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다고. 영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꽝 닫고 나서 영림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내 돈을 되찾겠어. 그날 밤 영림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유민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유민호 가족이 모두 나간 사이에 영림은 다시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었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자동차 할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는 서연의 아버지 이정호, 보증인은 이서연으로 되어 있었죠. 할부금은 월 80만 원, 총 4천만 원짜리 신차였습니다. 이것까지 내 돈으로 해놨구나. 영림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해외여행 예약 확인서와 호텔 예약증이었거든요. 서연과 그의 친구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역이었습니다. 비용만 600만 원이었죠. 2년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내 돈으로 여행을 갔었구나. 영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대출 신청서였거든요. 영림의 집을 담보로 한 7천만 원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 영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출이 승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았지만 서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함께 오기로 한 날이었죠. 영림은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서연의 아버지 이정호가 술잔을 들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유서방, 정말 고맙다. 서연이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새 차도 타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서연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연이가 효녀라서 저희 걱정을 다 덜어줬어요. 여행도 보내주고. 영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온 식탁이 조용해졌죠. 뭐라고요? 서연이가 빚을 갚아줬다고요? 이정호는 술 기운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서연이가 3천만 원이나 보내줘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차도 새로 바꿔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영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술 좀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이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우리 사위와 서연이가 얼마나 효자 효녀인지 자랑하는 거야.
특히 어머니가 돈이 많으시다고 해서. 뭐라고요? 내 돈으로? 지난번 이정호라는 이름으로 3천만 원 송금한 게 생각났습니다. 영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모두 제 돈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서연이가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쓴 거예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까우면 직접 관리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왜 난리세요? 영림은 서연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부모들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난리라고? 내 평생 피땀으로 모은 돈을 도둑질 해놓고 난리라고 하는 거야? 유민호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왜 이러세요? 손님? 내 돈 훔쳐간 도둑들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영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어머니 돈을 허락 없이 썼니? 서연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돈이 될 거잖아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영림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미리 쓴 거라고? 너 지금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바로 그런 뜻이지. 너희들은 내가 하루빨리 죽어서 유산을 물려받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영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정호가 딸을 꾸짖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잘못했다. 어른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지만 서연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미 늙으셔서 돈 관리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대신해주는 게 당연하죠. 영림은 그 순간 서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좋아. 이제 정말 확실히 알았어. 영림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당장 내 돈 다 돌려놔. 한 푼도 빠짐없이.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쓴 돈인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가족 간의 일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럼 우리 법으로 해결해보자. 영림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과 유민호는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경찰에 신고하시려는 건 아니죠?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실 건 아니잖아요. 가족? 내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야? 영림은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 모임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어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영림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영림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영림은 침대에 앉아서 독백했습니다. 내 평생 노동의 대가가 전연 사치로 날아가다니. 내가 바보였지.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나를 호구로 본 거였어.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영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졌죠.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노후를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영림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갈 곳이 있었거든요. 먼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노인 상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영림을 맞아주었습니다. 영림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것까지 말이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상담사는 영림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노인 전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었죠.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림은 상담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노인 전문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간 거였죠. 어르신 경우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영림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해요. 통장 내역, 영수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영림은 서연의 방에서 찾은 통장과 영수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모두 가능해요. 정말요? 정말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족 관계. 하지만 이미 관계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호구로 여기는 사람들과 무슨 가족 관계가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가족도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영림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림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받았습니다. 서연이 무단으로 돈을 빼간 모든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서연이 구입한 명품들의 영수증과 자동차 할부 계약서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영림은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서연의 아버지가 한 말들을 녹음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죠. 영림은 서연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 씨죠? 저 박영림입니다. 아, 사돈어른.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서연이가 빚 갚아드린 돈, 정말 제 돈이 맞나요? 그건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돈이라고. 자동차 할부금도 제 돈으로 내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몰랐어요. 서연이가 허락받았다고 했거든요. 영림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이었죠. 이제 서연의 아버지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영림은 금융 전문가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앞으로는 통장 관리를 직접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성년후견제도요? 네, 믿을 만한 기관에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가족이 아닌 전문 기관에서 관리해주니까 안전해요. 영림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노인들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림은 경로당에서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영림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영림아, 요즘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아. 응, 순자야. 나 이제 바뀌기로 했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영림은 순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영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그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영림아, 잘했어. 끝까지 싸워야 해. 응,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곧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순자는 영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림아, 혼자가 아니야. 내가 증인도 서주고 필요하면 뭐든지 도와줄게. 영림은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림은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서연아, 이제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꾸나. 내가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영림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일주일 후 영림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이제 서연과 마지막 대면을 할 시간이 왔거든요. 영림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서연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영림이 조용했기 때문에 포기한 줄 알았던 거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림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쓴 내 돈 다 증거로 모아놨다. 영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림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내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간 모든 거래 내역.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거야. 서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네가 숨겨둔 비밀 통장과 그 안에 모든 입출금 내역. 내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다 나와 있어. 어머니, 그건. 세 번째, 네가 구입한 명품 가방, 화장품, 금목걸이, 영수증들. 모두 내 돈으로 산 거지. 영림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네 번째, 네 친정 아버지 차 할부 계약서. 보증인이 너로 되어 있고 할부금은 내 돈으로 내고 있지.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네 친정 빚 갚은 영수증. 3천만 원 내 돈으로 갚았지. 어머니, 잠깐. 여섯 번째, 네가 친구들과 다녀온 일본 여행 예약 확인서. 600만 원, 이것도 내 돈이야. 영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 다행히 승인되지 않았지만 네가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증거야. 서연은 이제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모든 것들이 발각된 거죠.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냐고? 너 정말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였니? 영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빚, 가방, 차 할부금, 여행비까지. 이제 네 꼴을 보자꾸나.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고작 이 정도로 경찰에 가시게요? 어머니, 결국 다 우리 가족 돈인데. 하지만 영림은 더 이상 예전의 영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돈이라고? 가족이면 허락도 없이 남의 돈을 훔쳐가도 되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쓴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뭐,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라고.
영림은 법원 제출용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사소송 접수서와 형사고발장이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다. 서연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법원에 가실 건 아니죠? 우리 가족끼리 이런 일로. 가족? 이젠 가족도 없다. 영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넌 내 노후를 짓밟았어. 그 대가 반드시 치를 거다. 그때 마침 유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유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서연은 울먹이며 유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저를 법원에 고소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유민호는 깜짝 놀라며 영림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그래, 정말이야. 너희가 한 일들 다 법으로 해결할 거다. 유민호는 급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영림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변호사와 다 상의했고 내일 법원에 접수할 거야. 서연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이미 다 써버렸는데? 영림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날 무시했어. 늙었으니까 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유민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뭐든지 할게요. 기회? 너희에게 기회를 줬을 때 뭘 했지? 내 등에 칼을 꽂았잖아. 영림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넌 날 버렸어. 당분간 보지 말자. 영림은 서류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법원에 간다. 각오해도. 방 안에서 영림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긴 거죠. 거실에서는 유민호와 서연이 울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빠? 정말 법원에 가면 어떻게 돼? 몰라. 변호사를 구해야겠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영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내 손으로 내 노후를 지켜내겠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영림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는 서연의 행위를 명백한 횡령으로 인정했고 영림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연은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피해자 박영림으로부터 총 5,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전액 배상하라. 그 순간 영림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판결 이후 서연은 결국 유민호와 이혼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유민호도 더 이상 아내를 감쌀 수 없었던 거죠.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영림이 빌려준 돈으로 산 자동차와 명품들은 모두 팔려서 영림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민호는 재판이 끝난 후 영림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영림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날 버렸어. 어머니, 당분간 보지 말자.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영림은 유민호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영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융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어르신, 요즘 노인분들을 노린 금융 사기가 많아요.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림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투자 상품 선택법, 안전한 예금 방법, 사기 피하는 법 등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제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영림은 자신의 통장과 인감을 모두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점검했죠. 한편 영림은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영림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영림 씨처럼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경로당에서 만난 최정순 할머니는 영림을 부러워했습니다. 정순도 아들 며느리에게 돈을 빼앗겼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거든요. 정순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영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소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 말이죠. 우리도 당당히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영림의 말에 경로당 사람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영림은 어느새 경로당의 대표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영림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민호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김순자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영림아, 민호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영림은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제 상관없어. 정말로 상관없었습니다. 영림은 이미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거든요. 대신 영림은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융 교육을 받고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순자, 말순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영림아, 요즘 정말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순자의 말에 영림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느 날 저녁 영림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굴복했다면 지금도 며느리의 눈치나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보, 잘했죠? 영림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벌어준 돈, 내가 잘 지켜냈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영림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죠. 내 노후, 내 손으로 지켰다. 영림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살고 있었거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해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계산된 생활비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남은 돈으로는 안전한 적금을 들어두었습니다. 영림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경로당에서 정순 씨 법률 상담 도와줬고
저녁에는 순자랑 함께 영화를 봤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적금 만기 확인하고 새로운 상품도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영림은 진정한 노후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자부심과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